이분은 돈 안 돼요. 왠지 쳐다보는 눈빛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성 욕구가 좋아야 돼요. 욕구가 좋아야 돼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너무 그게 왜 좋아해? 두꺼운 머리를 요리요리요리 샤바이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제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옷 잡은 거 잘하게 생겼나요? 아주 사랑과 정성으로 혀 한번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 아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니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이죠. 원래 줄리안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줄리안보다 훨씬 더 나은 명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네. 주제는 아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지금 딱 봐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 아, 저는 이제 흰머리가 고민이고 네. 탈모는 아직까지는 운 좋게 좀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찾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 저거 왜 고민하지 하다가 어느 순간 막 머리 빠지고 아니, 제 이게 친구들도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나 탈모였구나를 느끼게 내 경험담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 유전이란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성이란 이야기도 막 많아가지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오늘 온 김에 싹 다 뽑아가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의 100년의 아침은 이분과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천만 탈모인의 희망이 되어주는 바로 이분이죠. 한상보 원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이고 잠깐만. 뭐야? 에? 아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뭐야 이게? 쓰기. 죄송한데 여기 찍히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쓰기. 언제부터 대박. 계셨던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머리 농사 짓는 평범한 의사 한상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정말 듣던 대로 풍성하시네요. 예. 이거 다 모발이시죠? 네, 모발입니다. 아, 브라질리언을 너무 많이 하셔야 될 것 심어가지고, 같은데. 예, 브라질리언 제모했는데 네. 머리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실 거죠? 아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오신 게 또 다른 모습이에요. 네, 완전 맞습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멀쩡합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생기셨다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이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다니셨어요. 웬만한 연예인보다 제가 낫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촬영장에 가면 자빠집니다, 사람들. 정도는 작가분들이. 좀 과하시네. 약간 과하신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기 엎드리는데 안 힘드셨어요? 이 힘들었어요. 공황장애 올 뻔했어요. 30분 동안 저 엎드려 있었는데 왜 빨리 시작을 안 하냐. 오프닝을 왜 따로 찍냐. 빨리 나를 좀 불러주지. 아하. 참. 우리가 실수했네. 네, 다행히 저 박스가 있어가지고 의사봉 박스를 베고 좀 나름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네. 와, 이런 분이지만 네. 사실 실상은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탈모인의 희망입니다. 히어로. 네, 히어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탈모 치료를 지금 몇 년간 해오신 거죠? 올해 22년째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탈모가 있냐 없나를 판단할 때 네. 최근에는 너 혹시 한상보 알아? 해서 몰라? 그럼 그 사람 탈모 아니에요. 탈모 아니에요? 탈모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럼 진지하게 뭔가를 검색해보지 공부를 않은 해보지 네.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아, 그렇죠. 알지? 그럼 탈모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 편. 네, 우리 편. 우리 회원님. 그렇죠. 그럼 사람 여럿 살리셨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저희는 뭐 병이거나 아픈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환자라는 호칭보다는 회원님 이렇게 정말요? 호칭합니다. 예, 실제 병원에서. 회원님이라 그래요? 예, 병원에서 저도 처음에 옛날에 뭐 환자분 하다가 네.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맞나 싶어가지고 네. 사실 뭐 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런 것도 뭐 아픈 병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가 자신이 느끼는 외모의 어떤 변화일 뿐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병원이라는 말 안 쓰고요. 네. 그냥 가게. 가게, 탈모 가게, 와. 모발 가게, 네. 우리 회원님들 그렇게 이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 마음이 되게 감사한 게 아까 저렇게 퍼포먼스 하신 것도 무언가 탈모가 있으면 이게 신체적인 병은 아니지만 마음의 병을 같이 얻게 되잖아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 네. 낮아지고 근데 원장님이 이거 내가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제대로 해서 무언가 삶을 더 활기차게 하자는 그 마인드가
자체가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그러네.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되게 좋아요. 알아봐 주셨어.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어떤 의미인가 싶었는데 그냥 콘텐츠를 재밌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옛날 우리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삼손이 그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아주 강한데 머리가 엄청 길어요. 네.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인 거예요. 네. 그래서 데릴라라는 미인을 이용해서 머리를 밤에 잘라버려요. 어.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날 아무리 힘도 못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네. 다큐멘터리네. 예, 그 영화인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실화라고 해요. 네. 머리 잘랐다고 힘이 약해질 리는 없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헤어는 어떤 자기의 존재감, 남성상, 그렇죠. 남자로서의 어떤 활력, 근력 이런 거, 뭐 강인함 이런 거 또 존재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탈모가 없어지시면 약간 좀 우울해지고 네. 자신감도 많이 사라지는 게 아주 뭐 머리 없다고 자신감이 사라지겠어요? 그렇지 는 않거든요. 네. 근데 남성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자 우리가 네. 이겨내자. 이거 뭐 어떠냐? 우리 탈모인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드라마. 뭐 대머리 아저씨가 회사에서 갑질하는 부장님이고 네. 마누라한테 맨날 몬떼끼 하고 안 그렇거든요. 우리 회원님들 내 말 동의 다 하실 거예요. 우리 탈모인들 어때요? 남 밥 사주는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요. 우리 이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본격적으로 한번 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에 네.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탈모 성지 검색해 보잖아요. 뭐 내과 나오고 이비인후과 나오고 막 이래요. 아니 전 당연히 뭐 첫 번째 피부과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지는 오히려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아, 맞습니다.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은 모발은 피부 부속 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 탈모의 원인, 왜냐면 원인을 알아야 뭐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원인을 알려면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집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 말고 네. 피부과 개인 의원을 찾아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탈모 진단은 뭐 딱히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CT를 찍거나 뭐 혈액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경험이 있는 의사가 문진이라고 그러죠. 묻고 답하기. 네. 뭐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느꼈나요? 또 부모님은 어떤가요? 친척들은 어떤가요? 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그럼 묻고 답하는 거. 거기서 사실 대부분의 힌트를 의사들이 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안으로 보는 거 시진, 네. 눈으로 보면서 진찰을 해요. 뭐 뒤통수 머리도 비교해 보고, 위에 머리도 보고, 앞에 머리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들 종합해서 원인은 이런 거다. 만약에 어떤 분이 뭐 다 좋은데 갑자기 최근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헤어졌어. 아 스트레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네. 뭐 번번이 차이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 헤어질 때 번번이 차이는 거니. 카드를 가진 상태에서 헤어진 거야. 카드를 혹은 할부가 남았어. 많이 남았어. 머리가 안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캐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걱정하지 마. 이건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이다. 그건 일시적입니까 이건?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직장, 두 분 다 직장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또 프로님들도 있고, 뭐 직장에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은 없어요. 그렇죠. 피할 도리가 없어요. 네. 그거 피해지면 그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받으세요. 받고 건강하게 풀면 돼요. 술 먹고 이러지 말고, 뭐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를 하시거나,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3프로 TV를 보시거나. 3프로 TV. 네. 그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탈모 무조건 와요. 네. 왜 오느냐? 우리 머리카락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오?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건강 상태,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네. 내 몸의 어떤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얘네예요. 그래요. 왜 마약 검사할 때도 뭐 합니까? 우리가 또 모발 모발 검사. 모발 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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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모발이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탈모를 일으키죠. 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다? 이건 한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는 어차피 사라져요. 네. 이 프로님 곧 그만둘 거예요 회사. 뭐 뒷방으로 들어가겠거든 하겠지. 무슨 말씀 하시는 그럼 거예요 스트레스 지금? 사라지는 거야. 에이,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잘 되는데. 하지만 언더스탠딩 참 좋은 프로.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라집니다. 받고 네, 어쩔 수 없이 받으세요. 그건 네, 사라지는데 사라집니다. 머리는 한번 빠지면 또 안 날 수도 있고 막 나니까. 이러니까. 이 스트레스성 탈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100% 돌아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스트레스성 탈모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네. 우리 받아 적는다. 여기 스트레스성 쓸 탈모거든요. 것까지 왜 쓰는 것도 스트레스야. 아니,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스트레스성 그랬어요? 탈모 있다. 스트레스성 탈모는 우리가 보통 탈모하면 앞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스트레스성 탈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스트레스성 탈모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져요. 옆머리, 뒷머리도 다 같이 골고루 네, 빠져요. 네, 네. 골고루 빠지거나 주로 잘 빠지는 게 어디? 요런데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 탈모. 동전처럼? 원형 탈모를 하죠. 네. 네. 그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빠지기도 저는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쪽이 많이 비어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네.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요. 네. 특히 또 젊으신 분이니까 성적으로 매우 지금 활발하실 때예요. 네. 가뜩이나 성호르몬 분비가 높으면 이게 피지 분비를 자극시거든요. 근데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술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예요. 네. 보통 수험생들 보면 공부 막 시험기에 보면 피지 떡이지죠. 네. 그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기름기가 떡이지면 머리가 많이 비어 보여요.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없어진다, 지나가면? 시험 기간 끝나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있어요? 스트레스성 탈모여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악순환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전이랑 똑같이 돌아옵니까? 아니면은 그러네. 확실히 모발이 얇아지고 좀 약간 더 쉽게 빠지고 약간 이렇게 약하게 돌아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오면 돌아오는 거는 당연한데 돌아올 때쯤에 또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요. 중간고사 끝났는데 에이, 또 제1할 또 기말고사네. 아, 아, 이제 또 돌아온다 싶은데 방학 벌써 끝나고 또 이제 중간고사네. 네. 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겹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낭이 일시적으로 휴식을 하거든요. 네. 쉴 때 모발을 뱉어내요. 그게 우리 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성 탈모 생기는 건데 한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모낭이 활동을 해요. 모낭은 모발을 만드는 두피 속에 있는 작은 공장, 모발 네.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좀 휴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좀 또 파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네. 그럼 공장을 너무 오래 쉬면 기계가 녹이 슬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럼 두꺼운 모발이 아닌 얇은 모발로 바뀐다거나 네. 또는 모발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딱 한 달 겪고 나머지 11개월 동안 안 겪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다양한 형태로 계속 스트레스는 다가오게 되잖아요. 강도죠. 강도. 강도. 우리가 그 정신과 영역에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그 점수화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점이 제일 강한 거 스트레스. 빵점은 마음의 평화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100점이 높은 것들, 네. 그것들이 그 연타 맞으면 네. 아주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가 그 출산 여성분들 하시고 산후탈모라 그러죠. 네. 두 분은 출산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는 못하죠. 그것도 신체적인 스트레스거든요, 일종의. 예, 또는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내가 뭐 암 수술 큰 걸 받았다거나 네. 이거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네. 반응을 해요.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가장 큰 거는 100점 만점이 뭐냐면 그 결혼이에요. 스트레스 100이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또 재미있게 해줄까요? 이혼이 또 100점이에요. 이혼은 뭐 다 네, 아시죠? 네. 주변에 이혼은 좀 뭐 그럴 선배들 것 같아요.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결혼을 못해서 100점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그걸로 스트레스 100점? 해서 100점이에요. 그리고 형 그래서 빠지는 거야. 하셨어요? 아, 저 애도 둘 있어요. 있습니다. 애 둘. 네. 100점 이미 확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빼박이네.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가 혹시 뭐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 역시 100점이에요.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네. 트리플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일단 300점은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지 마세요. 말아라. 네, 하지 마세요. 뭐하러 탈모의 제일 원인은 유전이고 두 번째 결혼이야. 결혼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겠네. 많은 분들 결혼하자. 동의할 거예요. 진짜. 우리 회원님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저희 그 조사를 해온 게 하나가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탈모 인구를 조사를 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2019년에 23만 2,800여 명 정도가 되고 23만 이게, 명. 근데 진료를 보신 분들이. 그쵸. 예. 그게 되게 빠르게 증가한 속도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2020년에 23만 3,800명 정도로 한 1,000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오, 그러다가 비슷하네. 예, 2021년 되니까 21만 3,800명 정도로 또 10,000명이 늘었어. 갑자기 야 20년에 왜 이렇게 안 늘었을까 보니까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회사를 안 갔어. 회사를 안 갔네. 회사를 안 갔어. 회사를 안 갔어. 그래 머리가 아니 빠지지. 혹시 그때 기억 있으세요? 막 2020년도? 네, 저도 열심히 네. 가게 영업을 하고 있었죠. 혹시 뭐 환자가 좀 줄었다거나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저희는 항상 많아가지고. 아 이게 많을 때는 원래 좀 탑티어는 항상 덤벼요. 탑티어는 좀 구분하기는 어렵겠다. 예, 뭐 성수기 비수기가 없어. 이게 아까 탈모가 여러 사람한테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고 이걸 미리 관리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 탈모가 시작되면 피부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탈모 병원, 탈모 전문 병원 한상보 의원은 뭘 하는데요? 아, 저희 가게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입니다. 탈모 진단을 하는 곳은 그거 아니고요. 네. 일단 우리 회원님이 수술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네. 아, 라는 이제 진단이 내려지면 이제 저희 이제 가게로 이제 오시죠. 그럼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모발 이식이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탈모의 원인별로 치료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성 탈모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편안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땜빵 미용실에서 확인하는 원형 탈모 네. 그거는 가만 놔둬도 99%는 돌아오지만 그래도 멀티로 여러 개가 생긴다거나 네. 너무 크다거나 또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1%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피부과나 가정의학과나 어딜 가도 약과 치료는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보험증 하나 들고 진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한 탈모도 있어요. 네. 이건 못 막아요. 이건 타임머신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어. 예, 그거는 근데 다행히 억울하진 않아요. 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그쵸. 불원도 있고 정프로도 있고 전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두드려 맞으면 맞을만 해요. 네. 그래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제 유전 탈모예요. 예, 아버지나 어머님 쪽으로 탈모 DNA가 있는 거죠. 네. 이 제네릭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 딸 모두 물려봤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 네. 남자에게서 이 탈모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네. 아주 보기 쉽게 앞이 올라가죠. 이렇게. M자로. 네, M자. 네. 영어 대문자 M자로. 정우성님도 탈모였잖아요, M자 탈모. 아, 그렇죠. 제가 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화되면서 M자 탈모가 맞아요. 우리 온다. 탈모인들은 M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네. 밀크라고 발음 안 해요. 밀크 싫어요. 밀크. 밀크. M도 싫다. 예.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M자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먹는 약이 있어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하루 한 알만 잘 먹어주면 언제? 가능한 젊을 때, 가능한 일찍 진단이 되자마자 보통 한 20대, 30대 때는 스타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값도 싸요, 얼마 안 해요. 그래요? 이게 네. 특허가 풀려가지고 네, 네. 한 달분 뭐 2만 원 정도? 그래요? 하루 700원도 안 해요. 이 정도 먹으시면 몇 살까지 먹냐면 한 50세 정도까지. 왜냐하면 왜 50세요? 20세에서 50세 요 사이에 주로 유전 탈모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50세 넘으면 사람이 늙어요. 네. 제가 54시거든요. 유전 탈모도 쟤도 늙어요. 그래서 걔도 힘을 별로 발휘 못해요. 그래서 약을 끊거나 네. 감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많이 잃어버려요. 특히 한 20살부터 한 40살 요 사이에 대부분의 모발을 분실합니다. 남성 유전 탈모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네. 전체 환자군이 제일 많거든요. 거의 한 90%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단되면 바로 약 투입하면 새로 날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 되면 저희가 실업자 돼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약가 나오면 제가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스톱은 할 수 있어요. 네. 네, 예방이죠, 예방. 그 약을 빨리 잡숴주시면 괜찮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아주 이쪽 패밀리는 예쁩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제 친구 보니까 진짜 풍성한 애가 1년 만에 갑자기 나 머리 빠져 하면서 날아가죠. M자가 되면서 무슨 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험군에 있는지 그거를 유전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가 앞으로 그럴지 안 그럴지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DNA 분석을 해서 네네.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긴 있어요.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만. 네. 근데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탈모가 되진 않아요. 네. 그것이 발현하느냐, 활동하느냐, 전원이 켜지느냐, 온이냐, 오프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데 탈모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셋 다 유전자는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만 탈모가 온이 돼요. 오, 진짜요?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보면 돼요. 네. 3분의 1은
그냥 갖고만 활동 안 해요. 오. 이분은 탈모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다. 스위치가 켜지느냐 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탈모면 나도 완전히 골로 가나?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근데 대강 한 20세에서 25세 이때는 좀 관찰을 잘 해야 돼요. 10대 후반 20살의 헤어라인 같은 걸 폰으로 잘 찍어놨다가 네. 그거를 클라우드에 보내놨다가 비교해 볼 수는 있어야 돼요. 라인이 막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아주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좀 변화가 되고 좀 그 자연스러운 나이의 변화에도 조금씩 올라갈 수도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 우리가 진단을 하고 약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헤어라인을 좀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오케이. 되죠. 근데 탈모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라인이 올라가는 거랑 그다음에 원형으로 빠지는 것만 탈모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얇아지는 네, 그것도 한 일종의 탈모 아닌가요? 공부 좀 했다. 그래요? 탈모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약 그죠. 먹고 지금 저 3대장 다 하고 있거든요. 약 먹고 프로페시아 약 먹고 그 머리 탈모 샴푸로 하고 그다음에 로게인 바르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기자님이 옆에 앉고 진행하는 MC가 저쪽에 앉았구나. 근데 그 프로페시아 창업자분들도 다 대머리던데? 의미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약 안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보여주려고 위해서 네. 마케팅 회사 주가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탈모는 표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모낭이 킬링되면서 위로 쫙 깨끗이 불도저로 밀려서 업되는 M자형 탈모가 있고요. 라인은 멀쩡해요. 라인은 멀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마를 중심으로 럭비공 모양으로 서서히 벌어지듯이 모낭은 죽진 않고 네. 아주 천천히 가늘어져요. 네. 이런 표현 방식이 있어요. 네. 이게 보통 여성에게서 유전 탈모가 발현되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표현합니다. 다 모양이 다르구나. 네, 다릅니다. 그래서 또는 확산성 탈모, 네. 또는 범발형 탈모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일부 남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대부분은 불도저로 밀려 올라가거든요. 네. 외모의 변화가 커서 보기가 싫어요. 근데 확산성 탈모는 아까 말씀드렸죠. 라인은 어떻다? 잘 지켜져요.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전혀 이 사람이 뭐 스타일만 잘하면 우리 네. 몰라요. 저는 네. 몰라요. 네. 네. 잘-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조명이 세면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조명 세면은 확 네. 피어요. 보여요? 네. 예, 이런 탈모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다행이네. 천천히 진행돼요. 예. 그 약까지 먹으면 더 느리겠네요? 또 더 다행스러운 것은 약발이 기가 막혀요. 그래요? 네, 약발이 정말 잘 먹어요. 다행이다. 약 먹는 거 그 프로페시아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성분명 피나스테리드. 네, 네, 네. 약발이 끝내줘요. 그래서 크게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와서 들어 누울지는 잘 안 해요. 약만 잘 장기적 고객은 잡사주면 아니네. 이분은 돈 안 돼요. 형 다. 왠지 쳐다보는 눈빛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돈이 안 돼.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서 이제 이게 뭐 여성들은 뭐 손도 대면 안 되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은 제약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네. 만져도 돼요. 실제로 우리가 좀 너무 좀 과장되게 주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 안 하면 남편 그냥 훔쳐 먹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먹어도 돼요, 실은. 근데 폐경이 지난 여성은 먹어도 돼요. 네. 근데 가임기 여성은 꾸준하게 많이 복용하시면 약간 기형아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주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만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 표면에 코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비벼도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그 얘기 되게 많거든요. 절대 많아요. 만지면 너무 겁을 안 많이 줘. 네. 예. 그러고 약을 먹으면서 부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남자가 먹는 건? 네, 이 피나스테리드는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네. 전 세계에서 많은 임상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네. 먹으면서 임신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저는 약 끊고 좀 한 달 있다가 가족 관계를 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특별하게 문제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먹으면서 임신했거든요. 저희 회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장모님이 뭘 하세요? 이서방이 어서 더러운 약을 주워 먹고 와가지고 임신이 잘한데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죠. 큰아들이 공부 못한 거 다 이서방이 그때 약을 맞아. 이상을 주워 약 먹고 와서 부작용이나. 그 소리 듣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평생계로, 않습니다. 평생계로. 예, 먹어도 임신해도 괜찮은 약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페시아 실제로 먹으면 젊은 남자들은 그 퍼포먼스 네. 성적인 능력. 네. 네. 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요 나이 때는 괜찮으시고요.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보통 이 너무나 임상 연구가 다양해서 딱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어떤 논문은 뭐 0.3%, 3%, 30%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희가 뭐 저희 가게에 오시는 회원들이 뭐 수만 명이니까 여쭤보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네. 보면 확실히 좀 나이 드신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예, 성적인 기능의 영향은 잘 없고요. 성욕구는 저하되는 성욕? 거예요. 예, 성욕구가 저하된다 그래요. 욕구가 좋아야 돼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너무 그게 왜 좋아해? 너무 그거 해서 뭐 과하면 너무 과하면 네. 좀 먹어도 세 알씩 먹으세요. 와 근데 세 알 먹어도 저 나이는 억제 안 돼요. 그래요? 거세. 아 거세하죠 선생님. 거세는 그런가? 저 지금 결혼도 못했는데 거세. 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결혼 100점, 100% 이혼 100점, 아이. 3대장이요. 알겠어. 아 그런 그런데 이런 또- 거 욕구가 저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무슨 원리냐면 공부를 할 의욕이 없는 아이를 네. 학원에 보내봐도 얘가 공부 안 하죠. 안 하죠. 그 이치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욕구가 없다 보니까 좀 시들한 거죠. 아, 퍼포먼스 네. 자체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40, 50대 분들 중에서 드시는 분들은 기능적으로 잘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그 근처 비뇨기과 이런 데 가셔서 그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보조제들을 처방받아서 같이 드시라고 조언합니다. 그럼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건가요? 아, 약을 먹는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네. 이미 미용적으로 좀 치명적으로 라인이 올라간 분들 또는 이제 약을 먹어도 너무 유전자가 센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경우도 있구나.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는 하루 하나가 아니라 하루 두 알, 세 알까지 또 정량을 해요.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술은 뭐냐면 치료라기보다는 모발 이식은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 네. 미용적 보건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기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낭을 뽑아 뿌리죠, 뿌리. 네. 모낭을 캐다가 심어주면 잘 자라요. 아, 신기한데. 근데 종류가 두 종류가 있던데. 그래서 아예 피부 자체를 뜯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근데 모낭을 하나씩 뽑아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떤 걸 쓰나요? 역시 우리 회원님. 많이 해야 저는 되네. 회원 자격, 명예 자격 주십시오. 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정의원이에요, 정의원. VIP. 돈 안 되는 VIP.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남의 모낭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보통 자기 와이프 데리고 와서 저 좀 뽑아달라는데 아저씨들 그건 안 되고요. 자기 모낭만 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DNA적으로 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심으면 죽어버리겠죠. 타인의 거기 때문에 이제 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면역 세포가 다 이렇게 킬링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자기 뒤통수의 모낭을 왜 쓰냐면 뒤통수 모낭이 가장 수명이 길고 가장 건강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부터 빠지고 여기 제일 오래 남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뒤통수의 머리카락은 유전자의 공격에 면역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심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남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모낭들은 저항력이 있어요, 탈모에 대한. 그래서 그걸 뽑아주면 아주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걸 채취해야 캐내야 심을 거잖아요. 네. 예, 원래 옛날에는 비절개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드릴로 속이 빈 바늘로 모낭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려 이렇게 파내가지고 심었거든요. 하루 종일 했죠. 와. 마취해서야 안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시는 분이 힘들 것 같아서. 여보 많이 힘듭니다. 예, 저도 이거 처음 수술한 날에 기억나요, 지금도. 22년 전에. 그 끝나고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었어. 예.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드릴링 테크닉으로 채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 아주 얇다거나 네. 어쩌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드릴링 테크닉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게 이제 절개 채취법이에요. 절개 채취법은 다행히 우리 두피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가 이게 뒤통수하고 목이 가장 주요 관절이거든요. 네. 관절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피부가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해요. 무릎 위도 말랑말랑하죠. 네. 여기가 제일 말랑말랑합니다. 무릎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긴 띠 모양으로 칼로 딱 잘라내고 쭉 당기면 쭉 당겨져요. 그건 조금 쉽겠네요, 드릴링보다. 시간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수술비가 좀 싸요. 그거는 환자분들한테 진짜 큰 혜택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환자분 딱 보고 이 사람은 그 비절개가 좋을지, 이 사람은 절개가 좋을지 판단을 잘 해주시고 따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딱 피부채로 싹 잘라내고 딱 꿰매주면 간단히 끝나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그 직원들이, 네. 우리 막 숙련된 우리 사이보그 같은 우리 직원들이
타타타 해가지고 모낭을 싹 뽑아내요. 거기서? 아 그런 게 있어요. 와. 기가 막혀. 이게 이제 기계가 못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손작업이에요. 그래 수술 들어오면 환자분들이 놀라시는 게 이렇게 한 방에 수술방에 뭐 한 작게는 5명, 많게는 한 8, 9명까지 들어와서 네. 일하거든요. 작업 양에 따라서.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럼 이 병원의 진정성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건데 약간 진정성이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진짜 잘 진심으로. 해주겠다라는 그 네. 마음이 담겨야겠네. 저 사람은 의사를 했어야 됐어. 그래? 모발이식은 무엇으로 하냐고 가끔씩 방송 나가면 질문을 하는데 모발이식은 사랑과 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혀는 왜 내미시는 거예요? 귀여우라고. 귀여우라고. 너무 야했어. 진정성. 야했어, 진짜. 야했어. 아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서 여기다가 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다? 심고 싶은 데다가 네. 옛날에 뭐 머리도 심고 뭐 눈썹도 심고 옛날엔 이게 뭐라고 치모랍니까? 네네네. 음모. 사타구니 네. 거기 털 없는 분도 많이 심었어요. 요새는 안 하지만.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질문을 하면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봐봐. 털은 여기도 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소중하잖아. 네. 근데 여기랑 여기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서 채취하지 왜 뒷머리에서 채취하지? 다 가능은 해요. 이게 좀 힘들지만 네. 채취는 가능한데 이 털을 여기다 왜 못 심냐면 일정 길이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겨털하고 사타구니는. 그 특성은 유지가 됩니까? 이 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오실하게 자라고 이러니까. 하고 좀 심어놓으면 조금 좀 그래 우스꽝스럽게 되죠. 꼬불꼬불하고? 예.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많이 이제 진행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이게 좀 진짜 이만큼만 조금만. 됐을 그럼 어떤 분한테 그 절개를 해서 옮기는 걸 쓰고 네. 어떤 분한테 하나씩 그 한 땀 한 드릴링을 땀 할 거예요. 드릴링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양이 많이 필요하다. 네. 절개가 유리해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약을 먹더라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네. 2차, 3차, 4차까지 여러 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후두부 환경을 좀 건강한 상태로 다음번 수술을 위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유지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개를 딱 채취하면 위아래는 다 멀쩡하거든요. 네. 다음 2차, 3차, 4차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소량 이식한다. 네. 그때는 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늘로 뺑뺑뺑뺑뺑 빼면 금방 끝나요. 이지도 오래 하면 금방 해요. 그리고 모발이 아주 얇은, 아주 뒷머리가 아주 얇고 힘이 없다. 네. 그럼 드릴로 휑 치면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네. 그러면 모낭이 약간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렇겠죠. 약간 좀 좋지 않을 거예요. 네. 비절개보다는 절개가 나아요. 절개는 딱 모판 떠내듯이 그냥 쏙 떠버리면 얘가 떠진 줄도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 숙련된 사이보그들이 네. 라라라라 갈라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그대로 깨끗하게 나요. 그러면 생착률에 도움이 되죠. 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고 일단 절개가 싸요. 어디가요? 절개가 싸요. 그거 싸요? 쌉니까? 네, 한상보 왜냐면, 의원. 아니 우리 병원 모든 병이 다 싸요. 절개가 왜냐면 시간이 조금 덜 들어요. 1시간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의사 공인비가 그만큼 좀 할인이 돼요. 공인비가 들어가니까. 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하는 거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혀 한 번. 좋습니다. 이게 근데 듣기만 하면 약간 아플 것 같은데 약간 네. 아파요? 이게 원래 그냥 생으로 하면 무지 아프죠. 네. 근데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특히 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달된 분야 중에 하나가 마취 통증입니다. 당연히 무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안 아파요. 그래요? 예, 저희 병원뿐 아니라 네. 많은 병원이 이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소 마취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 찢어질 때 깨물 때 국소 마취. 그렇죠. 네네. 그거 맞고 주사 맞을 때는 좀 많이 고통스럽지만 맞고 나면 안 아프죠? 안 아프잖아요. 그냥 네. 이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국소 마취가 아프죠. 그래서 또 모발이식은 넓은 면적을 심죠. 네. 또 채취도 넓은 면적을 하죠. 국소 마취를 뭐 한두 방 맞겠어요. 엄청 많단 말이죠. 네. 원수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네. 수면 마취를 그렇죠. 해서 네. 한 15분 정도 주무실 때 잠잘 때 그때 국소 마취를 빨리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재우고 네. 국소 마취하고 하죠. 그러고 나서 마취 다 끝나면 이제 깨우죠. 일어나세요. 네. 그러면
아이스 커피, 아니면 뭐 믹스, 네. 믹스. 이러면 한잔 딱 묻고, 네. 그러면 깨면 이제 수술을 시작하죠. 안 그렇게 아픕니다. 하는 거구나. 근데 또 또 수면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네. 수면 마취, 나는 그 수면 마취 자체가 무섭다면은 조금 참으시라 그러고, 또 병원들에서는 또 수면 마취를 안 하고 국소 마취를 하는데 조금 덜 아프게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하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다 이거 손으로 수작업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헤어라인을 어떻게 잡히는지도 사실 뭐 연예인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미의 관점으로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헤어라인 잡는 그 원장님의 그 센스? 노하우? 미적 센스?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우리 병원에 지금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 실장님 하면 명임씨 되겠다. 마케터로? 아, 실장님. 기다려보겠습니다. 술렁 넘어오겠는데 바로 계약금이다. 미적 센스. 이거 다 이거 가게잖아. 다 이렇게 미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모발 이식의 단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식이 해서 좋다 이런 거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네. 드릴게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나서 내가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모발 이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빽빽하지 않아요. 누구나 빽빽하게 신고 싶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제한적이니까. 예, 왜냐하면 모낭이 바로 심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젤리가 좀 생겼어요. 네. 오이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바늘에 끼워서 심는다거나 네. 이게 식모기라는 거예요. 속이 빈 바늘에 끼워서 식모기를 심는 식모, 모를 심는 기계 또는 슬릿이라는데 작은 메스가 있어요. 네. 그걸로 두피를 째요. 네. 짠 다음에 핀셋으로 모낭을 잡아서 쏙쏙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옛날 몇십 년 전 모발이식 테크닉이에요. 네. 이걸 하다가 이제 한국 의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째고 넣는 두 가지 동작을 원타치로 결합시킨 게 식목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K-뷰티, 별나다, 별내요. 진짜 별나다. 머리가 엄청 좋아요. 특이하다, 특이해, 진짜. 대단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점점 엄청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동작을 하나로 그냥 끊어버린 거죠. 네. 모낭도 보호받고. 옛날에 핀셋을 잡으면서 터트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슬릿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잘하시는 병원은 식물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네. 근데 칼이든 바늘이든 뭔가 물리적인 장치의 도움으로 모낭을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치의 두께만큼은 심고 띄우고 심고 띄우고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좀 빽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빽빽하냐? 네. 요만한 면적이 원래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주신 머리가 100개가 있었다면 네네네. 우리가 의학적으로 심을 수 있는 밀도는 60개, 65개, 60% 정도. 예, 60, 65%이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좀 빈약하죠. 네. 그래서 보통 한 40대 이상의 분들은 심으시면 좋아합니다. 왜냐? 친구들이 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정도 가까우면 자기가 1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형님들을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20대, 30대 초반은 또래들이 다 빽빽하잖아요. 빽빽하죠.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실망을 갖게 됩니다. 이 이치를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한탈모협회 회원님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발 이식은 맞는 키가 아니에요. 이거는 헤어스타일을 좋게 만들기 위한 재료, 즉 모발이라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솔직한 얘기다. 요 공급받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맛있게 요리를, 헤어스타일을 잘 하셔야 돼요. 다니던 데만 갈라지 마시고 바버샵 이런 데 멋있는 데 있거든요. 네. 리젠트 스타일도 해보고 올백이 오히려 잘 어울립니다. 모발이식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예. 밀도가 낮은데 어떻게 올백을 하냐는데 내리면 오히려 갈라져 보이고요. 세우면 겹쳐 보이기 때문에 빽빽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백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짧은 머리에서 왁스 발라 쫙 세워져. 네. 하루가 행복해. 핫추핑.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콧노래 절로. 저도 심었거든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헤어라인 했어요. 심었거든요. 심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수술방에 있다 바로 와가지고 머리가 눌러졌는데 네. 보통 방송 나갈 때는 이렇게 왁스 발라서 딱 세우거든요. 네. 예,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어쩐지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도 모르겠어요. 라인은 너무 예쁜 거야. 네. 근데 그래도 나이는 좀 있으시고 하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런 부족한 밀도감도 있지만 수술티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티를 좀 덜 내는 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자연계의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말은 아니고
니체가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는 가벼운 M자. M자 싫어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가벼운이라는 말을 했잖아. 그지? 살짝 M자. 소문자임.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러니까 살짝 올려줘야 돼. 근데 너무 우리 회원님들이 M자에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수급을 하는 거야. 네, 네. 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10대 때는 남자애들도 동그란 애들이 많아요. 그 잔털이 있다. 네. 그거는 10대 아니고 20대 넘어가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갑반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 비율, 그죠? 네. 얼굴이 좀 길다. 그러면 약간 높게. 얼굴이 작다. 좁게. 얼굴이 또 서양 얼굴, 좁고 긴 얼굴이면 비율을 좀 높게 잡아줘요. 그렇죠, 잘 그렇죠. 어울리시고요. 네, 네. 동그란 얼굴이면 이마 조금 좁게 잡아줘도 잘 어울려요. 그럼 그 사람에 맞게끔. 또 나이도 중요하죠. 20살, 30살, 40살, 50살은 달라야 돼요. 네. 예, 그 나이도 맞춰주고. 또 중요한 거, 결혼하셨는지, 한번 갔다 왔는지, 돌싱인지. 그러니까 어떤 좀 그 여심을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또 조미료적인 디자인이 필요한지. 네. 뭐 그런 걸 주로. 그럼 이거 디자인이 엄청 많이 커스터마이즈해서 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서로 잘하려고 각 병원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네. 이 모발이식은 우리 회원님들 내가 맨날 그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병원이 잘한다는 거에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발이식은 아주 난이도가 쉬운 수술이에요. 그래요? 네, 제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뭐 복잡한 거 잘하게 생겼나요? 아주 허술한 사람이에요. 또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주 쉬워요. 수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네, 네. 우리가 수술도 등급표가 있습니다. 모발이식이 뭐다? 최하등급 수술입니다. 제일 쉬운 수술입니다. 다만 같은 동작을 수천 번 하다 보니까 뭐다? 지루해요. 힘들고. 힘들어요. 반복적인 거를 사랑과 정성으로 한다는 그런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으로 혀 한번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이 또 한국인들이 어떤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젓가락의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손끝이 우리가- 병아리 암수구별하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젓가락이야? 스테인 젓가락. 그 가는 무거움을 거. 돌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네.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최고 기술이에요. 최고예요. 한국이 자랑하는 세 가지 기술마다 태권도, 양궁, 모발이식. 게임 태권도, 끝이야. 양궁, 모발이식. 네, 이 기술은 원래 일본이 원조국가예요. 그래요? 네,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이게 한국에 건너와서 네. 이제 부산에 와서 꽃이 피고 경부선 타고 대구 갔다가 서울 와서 퍼진 겁니다. 그 안과는 네. 깎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아, 덜한 거 있잖아요. 혹시 모발은 네. 모발도 여기 계속 뜯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한도 있습니까? 우리 회원님한테 결정적인 질문이다. 요즘은 VIP. 터키를 많이 가요. 네. 네, 또 터키도 있고, 터키 가기 전에 유명해지는 캐나다도 갔었고, 네. 그전에는 또 어디 많이 갔냐면 회원님들이 인도 많이 갔었고요. 인도요? 예, 오. 유행이 있어요. 또 그전에 어디 갔냐면은 우즈베키스탄 많이 갔었어요. 각 국가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왜냐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하는데 또 터키는 국가에서 이 그렇죠. 권장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업자 문제가 너무 심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발이식은 의사 한 명에 직원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붙어 사기 때문에 네.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네. 산자부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있으면 이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한국 의사 최고입니다. 진짜 그렇네. 이것도 우리처럼 터키처럼 이래 말고 우리도 이걸 좀 해외로 그렇죠. 좀 홍보만 수출하고. 조금만 네. 잘해주시면 막 들어오면 가족들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 그래도 사람들 관광도 수출하고 하고, 관광 네. 먹고 마시고 병원도 늘어나고 외화불이 새로운 우리의 성장 동력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네. 제가 한번 불질러 산불 그냥 확 질러버리고 싶어요. 와, 헬스케어.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네. 한국 의사 최고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해외 가면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디자인이 우리랑 골상이 달라요. 또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헤어라인이 틀립니다. 아. 그러니까 터키도 잘하는 곳은 잘 합니다. 네. 못하는 곳이 좀 많아서 그렇죠. 문제 있는 곳이 많고 그런 데를 많이 갔다 오시는데 그 보면 너무 디자인이 이거 뭐 이따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뷰티는 K-뷰티인데. 그렇죠. 다른 나라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너무 많이 뜯어본 거야. 아이고. 왜냐면 이게 모량 대비 비용이 책정되다 보니까 네. 이 사람 터키 와서 뭐 수술하면 이 사람 다시 볼 거예요? 보죠. 안 보거든요. 신혼여행 갈 때 오지. 네.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량을 어떻게? 과하게 책정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회원님들 병원에 오면 저한테 꼭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많이 심어주세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돈 많이 버니까. 내 안 벌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네. 저 벌어봤자 제가 돈 안 씁니다. 쓰시는 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한테 돈 못 달라 좀 그러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알맞게 과식 안 돼요, 안 돼요. 적당하게
우리 10년 뒤에 또 만나야 돼요. 제가 9년 전에 심었거든요. 네. 하고 요번에 거의 9년 지나서 A에서 조금 했어요. 아. 왜냐? 심어진 머리도 10년쯤 쓰면 10% 정도는 노화로 없어져요. 그건 소실되겠죠. 네. 그리고 내 원래 기존에 있던 머리도 조금 밀리겠죠. 네. 약 열심히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소량 조금씩 뭐 천모 정도로 보강을 해 나가려면 아껴 놓으셔야 돼요. 아, 그러네. 네, 남의 머리 못 쓰거든. 정성과 디자인으로 하는 약간의 성형수술의 느낌이랑 매우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확산성 탈모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얇아지면서 모낭이 죽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 적응증이 아니세요, 이분들은. 모낭이 죽어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이 한 명 나와야 한 명을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얇아진 거는 수술을 없어요. 그리고 여성에서 그런 탈모, 유전 탈모가 발현될 때는 뒤통수의 모발도 얇아졌기 때문에 뽑아 심어도 밀도 증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안 권해드려요. 부분 가발 쓰시는 분들 그대로 쓰셔야 되고 네. 흑제 쓰시는 분들 그대로 쓰셔야 해요. 그럼 뭐하러 수술해요? 네. 물론 쓰는 양은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권하진 않습니다. 뒷머리가 얇으시기 때문에 두꺼운 분만 가능하시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요즘 병원 수술에 저희 한 30-40% 넘어요. 이거 뭐 어떤 분들이냐면 네. 태어날 때부터 남자처럼 M자 이마를 갖고 계신 여자분들이 은근히 꽤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띠를 한다거나 묶는다거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뒷머리가 건강하시거든요. 네. 뽑아서 딱 심어주면 동그랗게 디자인만. 라인을. 네. 라인을 그런 거 좋다. 찰랑찰랑 그렇죠. 네, 굿을 떨어뜨리면 또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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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물이 짤짤짤 김연아처럼 딱 네. 올렸을 때 얼굴이 3분의 1이 사라져 버려요. 달라지게 우리 진짜. 턱 조금 깎아도 한 몇 미리 줄인다고 쌩 난리를 피우는데 그렇죠. 우리는 몇 센치 줄어보거든요. 맞네. 얼굴이 요만해진다 얼굴이. 3분의 1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눈, 코, 입이라니까. 원빈보다 작아져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 이 수술은.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니까. 중기부도 괜찮고. 중기부 괜찮네. 중기부, 우리 마다 그 정도 중소기업이야. 그 정도 중소기업이야. 규모니까. 아까 뭐였죠?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과 디자인. 사랑과 정성과 디자인. 혀하고. 혀하고. 외국 환자들 엄청 많이 옵니다. 오늘. 와, 진짜 많이 옵니다.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을 채우면 네, 예쁘게 라인을. 예뻐지고. 네. 혹시 가지마. 잔머리도 만들어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잔머리를 만들 수는 없고요. 네. 그 사람 뒤통수에 잔머리가 존재했을 때 네. 그때 골라서 심어주는 거지 두꺼운 머리를 요래요래요래 샤브링 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잔머리. 어차피 씹는 거니까. 잔머리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에 있으면 이제 골라서 할 수 있으면 있고 해드리고. 없으면 못 해드려요. 있으면 해드리고. 그래도 그런 디테일적인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네.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시키면 다 합니다. 야, 돈만 줘보세요. 뭐든 다 합니다. 그 돈 쓰시는 분 따로 있고. 따로 그러니까 딴 병 가세요. 그분이 제일 부럽다. 그분이 돼야 되는데. 나도 부러워요. 그거. 내가 오늘 여기 나올지도 몰라. 진짜. 관심도 없어요. 그분도 심지어 전문의야. 가정의과 전문의. 저는 전문의도가 안 했어요. 저는 일반이에요. 네네. 나는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싶은 사람인데 모르고 의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요.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이래 살 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탈모에 대해서 사실 진짜 우리 딱 처음 오프닝 때 했던 것처럼 탈모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네. 약간 진중해집니다. 너무 재밌게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그분들의 기분 상하게 할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리 한상보 원장님처럼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한다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머리도 또 안 날 머리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저는 원장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신 줄만 알았는데 네. 역시 레전드가 이야기하는 그 깊이가 다르다. 진짜 모든 질문에 다 막힘없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미적 감각 플러스 정성 요거 더해지니까 진짜 베테랑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능만 좋아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갖고 살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렇네. 그 능력까지 갖고 계시는 우리 한상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와,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사랑으로 우리 많은 탈모인들을 보듬어주고 계시는 한상보 원장님과 함께한 100년의 아침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그 탈모인들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면과 또 장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탈모에 몰입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수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유전 탈모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막아줘야 되니까 약을 잘 드시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한번 바꿔보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필요하다면 흑채라든가 또는 여성분들은 부분 가발이라든가 또는 요즘은 뭐 도트 문신이라 가지고 두피에 까만 점을 맞아요. 찍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너무 그런 수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내 어떤 미모를 가꿔준다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원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분들을 그냥 미적인 더 예뻐지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삶이 기본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치유하시는 그러니까요. 약간 심적 테라피 뭐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힐러. 것 같아서 힐러 진짜 힐러예요 힐러. 자, 오늘 백년 아침은 탈모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이 탈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신 한상보 원장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등모